엄마가 누워 계시기 전에는 동생과 나는 불시에 엄마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생은 필요한 물건을 챙기며 늘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오늘 엄마 보러 갈래? 시간 어때? 좋아. 이따 10시에 만나. 알았어.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엄마 모시고 나오라고 해. 점심 같이 먹자.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화조차 그립습니다. 엄마는 점점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나절만 요양사의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하루 종일 계시는 분을 모셨고 결국에는 24시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엄마를 보러 가면 늘 집안 정리부터 했습니다. 정리할 것이 있다는 건 아직 엄마의 삶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엄마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니 전선이 엉켜 있었고 바구니들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기어들어가 물건을 하나씩 꺼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바구니를 정리하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바구니에는 재봉 도구들이, 또 다른 바구니에는 다리미와 받침대가, 그리고 한쪽에는 양말과 비닐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구멍난 양말을 꿰매려고 모아둔 것들과 덧댈 천조각들이 수북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다 드린 새 양말은 먼지만 쌓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바구니를 하나씩 정리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새 양말은 따로 모아 정돈했습니다. 잠에서 깬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 나는 얼른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바느질도 못하시고 재봉틀도 못하시잖아요. 이런 건 이제 버릴게요. 그리고 새 양말 신으세요. 속옷도 새 것 입으시고요. 그러자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아깝다. 얼마나 아까운지 아니? 나는 또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끼는 건 좋은데 너무 그러면 궁상 맞아요. 사람들이 자식들 욕해요. 그러자 엄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네들이 욕하면 어떠냐? 내가 떳떳한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인 내 마음은 이해와 답답함 사이에서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위는 일제 가위야.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버리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가위가 그냥 가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집살이 속에서도 뭔가 하나는 내 손으로 해보겠다고 몰래 재봉을 배우러 다니며 장만한 엄마의 보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맞아, 엄마. 이건 엄마 보물 1호지.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내가 유물로 가지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도 헌옷 보따리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들인 옷들은 라벨도 떼지 않은 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전략도 좋지만 너무 궁색하게 사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우리가 사들인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한 번도 입지 않으신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엄마는 헌옷도 고쳐 입고 느려 입고 줄여 입으며 끝까지 살려 쓰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제 버리세요. 너무 오래돼서 무겁고 따뜻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드리면 어려운 사람이 입을 수 있으니 드려야지. 결국 정말 전도사님께서 가져가셨고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에서는 그런 옷들을 모아 따로 수거하는 곳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내 잔소리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침대 아래 두었던 그 가위를 집에 가져가야지 하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얗고 길고 잘 드는 큰 가위. 누구에게 물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장롱을 열어보니 눈여겨보았던 옷 몇 벌도 사라져 있었고 장롱 안은 전보다 헐렁해져 있었습니다. 값으로 치면 별것 아닐지 몰라도 엄마 보물 1호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내 속은 몹시 상했습니다.
의심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사라진 것 또한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건 엄마가 안 쓰는 양말이니 제가 가져갈게요. 또 어떨 때는 이젠 안 잡수실 테니 다시마도 제가 가져갈게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물건들이었지만 주인이 주는 것과 남이 골라 가져가는 것은 내게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결국 덮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가위만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화장품도 잘 바르지 않았고 명품도 모르고 보석에도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재봉틀과 신문만으로 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들이 들인 용돈을 모아 가끔은 단체에 기부도 하시고 노인정에 커피도 사가지고 가시고 가족 모임에서는 밥도 사시곤 하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성실히 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평생을 아끼고 고치고 나누며 사셨습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답답해하기도 했고 창피해하기도 했고 또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엄마의 삶이었고 엄마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그 가위마저 이제는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그리움이 되었다는 것을. 엄마가 남긴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었다.